노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에 매여 있지 않으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며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지혜란 단순히 경험에서 비롯된 삶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을 더 성숙하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은퇴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잃어버린 역할감에서 오는 공허함과도 마주하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내면의 균형을 찾도록 돕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 노후의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화를 다스리는 지혜는 삶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고, 간디는 비폭력적인 마음을 강조하며 공자는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화는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큰 적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직면하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화를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의 증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면서 작은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불만들이 쉽게 분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를 억누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성찰의 지혜. 노후에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는 자기 성찰입니다. 노년기는 젊은 시절과 달리 삶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취나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하며 모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억누르지도 않는 균형 잡힌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처럼 노후의 감정은 지나치게 억제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지나치게 분출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지혜. 노년에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간디는 우리에게 비폭력적인 마음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노후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피하며 온화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지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 패턴이 깨지거나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대화 습관을 익힌다면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찾는 지혜. 또한 노년에는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 통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의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인 성공이나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처럼 자기 통제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노후에 필요한 지혜는 단순히 화를 참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의 여유로운 시간은 우리가 평생 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현재의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새로운 가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에 필요한 지혜는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지혜. 노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 우리는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사례로 은퇴 후 미술을 배운 한 노신사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미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충실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단순함에서 오는 지혜.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삶의 구조를 벗어나 단순한 삶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함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 복잡한 인간관계, 많은 의무들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을 남기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된다면 더 많은 여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줄이더라도 마음의 풍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할머니는 은퇴 후 큰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워내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 노후의 지혜는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지니오 몬테조는 지혜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적인 평온함과 더불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지혜. 감사는 우리가 노후에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때로는 후회나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례로 한 노부부는 은퇴 후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정원과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큰 부나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 마지막으로 노후의 지혜 중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헤라클리토스는 변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젊음이 지나고 나이가 들며 우리의 신체와 감정, 주변 환경 모두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노후의 여유와 평화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례로 한 노인은 은퇴 후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시간을 즐기고 현재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에게 더 큰 평온과 만족감을 주었고 그는 노후를 진정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지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오는 만족을 통해 형성됩니다. 감사합니다.